전환길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 네. 전환길이 서는 그 무대 있죠. 네. 그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광훈이가 전환길 강사를 뭐 이렇게 욕하면서 예. 그럼 왜 그러는지 그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라이벌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내란 동조 집회는 크게 두 인물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 동조 집회 두 축 음. 인물을 사진을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전광훈과 소년보. 예, 광화문파, 음. 광화문을 중심으로 집회를 계속해서 주최하고 있는 이제 전광훈, 네. 사랑제일교회죠. 그리고 이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여의도파, 여기에 이제 소년보예요, 소년보. 세계로 교회,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대표이기도 네.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 이제 마음껏 얘기해 주세요. 이 정광훈 씨와 이제 소년보 씨의 갈등과 그리고 이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노리는 목표 그리고 뭘 지금 이유로 이러고 있는 것인지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네. 그 집회에 가셔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데 유독 개신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집회를 메인에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둘 다 목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구조적으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사제들이 정치 발언을 그런 무대에 나와서 사사로이 하다가 징계나 이제 그 면직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구조적으로 사제가 나와서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그런 따로 이렇게 모임이 있지 않은 이상. 네네. 그리고 이제 불교도 희한하게 그 네. 현장 가보면은 숫자가 쪽수가 적어요. 제일 많은 게 압도적인 게 개신교입니다. 네. 이게 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뭐고 이유가 뭐고 네.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아주 쉽게 좀 제가 너무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개신교는 예. 동원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게 좀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제가 평화나무 사단법인에서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정광훈 씨한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호소하는 그분들을 상담하고 아마 정광훈 씨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집회에 몰래 가셔가지고 옛날에 코로나 걸려와서 전염도 시키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그 알뜰폰 가입해오고 그리고 자유통일당 가입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이제 모이면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극우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이 저희 센터 이제 도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이 정광훈 피해자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 발견한 극우 개신교인들의 사고 체계, 신앙관 이게 사실 지금 이 현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뭔지만 딱 파악하시면 저들이 왜 저렇게 저러고 전환길은 도대체 왜 저러고 그게 마스터키처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왜 개신교인이 맞느냐?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현생에 그 영적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존한다고 믿어요. 네. 동시에 사탄, 마귀, 악마의 존재도 실존한다고 믿습니다. 이 두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악마의 역할이 뭐냐?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없애는 게 악마의 역할입니다. 네. 이런 사고관과 사고 체계가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극우 개신교인들의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선악 구도가 분명하다. 분명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그 공산주의를 창안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고 칼 마르크스를 사탄이 조종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어떻게 공산주의가 3대 세습을 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일가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팩트로 믿습니다. 진짜로. 피해자들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 사탄. 예. 그럼 보십시오. 북한의 궁극적 저 사탄의 목적은 뭐냐? 남한을 적화 통일시켜가지고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생에서 민주당은 북한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죠? 화친을 맺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마귀한테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언을 하거나
대립 관계와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쪽은 이 사람들의 윤리 수준이 막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왕자 그리고 나오고 그리고 뭐 구두발로 기차에 막 얹고 무속 주술 논란이 아무리 있어도 좀 부족하고 윤리의식 없고 도덕성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도구를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남한 한국 교회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게 그 밑 기저에 쫙 걸려 있고 북한만 욕하면 되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절대로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는 북한하고 화친을 맺으려는 자 DJ 때부터 햇볕 정책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무조건 사탄의 앞잡이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여기서 또 키워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양대 산맥입니다. 반공하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자 민주당하고 물론 정의당도 어느 정도 역할은 했지만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집단입니다. 민주당은. 근데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뭐냐? 이 사람들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 단순히 반대하는 걸 떠나서 차별금지법의 궁극적 그 끝은 동성 결혼을 제도를 합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근데 왜 막아야 되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동성애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한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인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이 인본주의 시각 자체가 마귀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집권해서는 안 될 사탄 악마가 배후에 있는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공과 동성애 혐오, 그러니까 반공과 동성애 혐오 이게 이제 가장 큰 두 축인데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민주당이 주도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탄이다. 그 윤석열은 북한 조금만 욕해주면은 이 사탄과 싸우는 윤석열, 우리는 윤석열 지켜야 되는 거네. 아주 간단한 사고체계네요. 간단한 사고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이 좀 흠이 있고 흠결이 있어도 어떤 논리로 이거를 커버하냐면 야 성경에 고레스 왕이라고 나와요. 구약성경에 바사제국. 근데 그 사람이 이방 그 왕인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본토에 돌아가서 이렇게 니네들도 이제 니네들끼리 자율적으로 종교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급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다윗 왕도 간음하고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마음 아픈 자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든 그 어떤 사람이 나와도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이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는 저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쓰신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회 때 말하는 워딩을 보시면은 이 두 키로 해석하시면 다 왜 저러는지가 한 방에 풀립니다. 아주 편하게들 사시네.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편하게 살아 편하게. 이제 요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나오던데 그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광훈 저희한테도 이제 피해 사례가 자주 왔던 내용들인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그 어르신들이 그 집회 가가지고 뭐 알뜰폰 가입하고 그리고 뭐 연금 사기서부터 성교 카드 뭐 심지어 상조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벌리는데 이게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기 혐의로. 근데 사기 미수가 또 무혐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언론에서도 과거부터 정광훈 씨 이런 사업체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공론을 하고 이 법망을 교묘하게 얌시롭게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숨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알뜰폰인데 우리가 돈 더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애국운동 하는 셈 치고 가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사기는 아니네. 사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자, 요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저희 언론에 나오는 수준 안에서만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과연 어떻게 벌까? 돈. 집회 현장에 가면은
수익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첫째는 일단 그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을 걷는 분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1년에 헌금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 1,0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1,000억 원. 와. 근데 이 헌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헌금을 이렇게 저렇게 걷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분들이 거둔 거를 이제 교회 중앙 뭐 운영위에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헌금은 기부금품법 위반에 저촉되는데 좀 유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걸 마음껏 임의대로 써도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이 내용을 감사도 받아야 되고 불법적으로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이면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현장에서 아무리 헌금이라도 해도 그 이상의 초과한 금액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희가 고발을 했고 기소돼서 지금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네. 예. 아무튼 여기 이제 1년에 한 1,000억 정도. 와, 이 헌금 진짜 수익 많이 모델. 낸다. 이거 딱 하나. 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이라는 게 있어. 예. 7대 결의사항. 요게 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 수익 모델입니다. 커뮤니티 앱 네. 자유마을이라는 게 있나 봐요. 뭐 정확하게 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또 그 가입을 하게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자유일보라는 게 있어요. 자유일보. 네. 여기 이제 정기 구독하게 합니다. 정기 구독. 네. 그리고 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광훈 목사의 딸 퍼스트 모바일 통신사에 가입하게 합니다. 아, 알뜰폰이 여기 예. 이건 예, 요게 이제 뭐 알뜰폰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선교 카드라는 게 또 있나 봐요. 요거를 이제 가입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쇼핑 앱이 있어. 온라인 쇼핑 앱. 그게 이제 광화문 온이라는 건데 네. 요거 설치 및 가입하게 합니다. 야, 네. 그리고 너아라 TV 등 전광훈의 유튜브 3개를 구독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네. 이 모든 상품에 지금 모든 상품 열거 했잖아요. 네네. 이 모든 상품에 500명을 가입시킨 자는 평생 연금 100만 원을 지급해 준다. 실제로? 뭐 아니 그렇게 약속을 한대. 와, 그리고 이 모든 상품에 네. 모두 가입한 사람이 네.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으면 네. 연금 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자, 자세한 이야기 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500을 못 채우고 1,0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해도 사기가 아닌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를 노린 겁니다. 아니요, 잠깐 목사님. 네. 그러면은 실제 그러면 모든 상품에 500명을 가입시킨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없어. 이 상품 자체가 없어. 그렇게 네. 고퀄도 아니고 아, 네. 쉽지가 않아. 그리고 정광훈 씨 돈줄은 사실 제일 크게 들어오는 거는 그 뭐예요? 헌금 쪽입니다. 헌금이 제일 이런 커요. 사업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족들 명의로 하고 있는데 다 이게 지지부진해가지고 잘 안 돼요. 예, 오만 거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별로 수익을 못 얻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래에 좀 이렇게 탄핵 전국 맞이해가지고 조금 주가가 올랐을 뿐이지 네. 사실상 가장 큰 돈줄은 헌금입니다. 아, 1,000억인데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하겠지. 1,000억도 이 정광훈 씨 말은 일단은 네. 100% 믿지는 마시고 아. 약간 이 약을 치는 게 많아요. 아, 약간 아. 저 블러핑이 있다고 예, 했군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전광훈이 혼자서 이 집회를 독식하면은 참 이분도 좋았을 텐데 갑자기 여의도파 손현보가 등장을 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손현보. 예. 뭐예요, 손현보는? 예,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아, 한번 목사님. 말씀해 네, 주세요. 손현보. 처음 들어봤어. 손현보 이번에. 네, 손현보의 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류적으로 흘렀던 신앙의 모습이 기복신앙, 번영신앙, 또 성공주의 신앙 이런 맞아.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생에서의 어떤 잘 되는 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고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거의 가장 대표 주자가 목사가 돼야 되고 그 교회가 돼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손현보 목사는
1993년에 녹산제일교회라는 곳을 이제 부임해서 이제 그 교회가 명칭을 세계로 교회로 바꾸고 이제 크게 되는데요. 선윤보 목사는 이 번영과 기복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으로 했냐면 주일 성수, 새벽 예배 성수, 그리고 전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윤보 목사가 쓴 책에 보면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고추밭 권사님 일화가 있습니다. 네. 권사님이면 그 교회 임원급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네, 그래서 네.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새벽 예배를 안 나와서 네. 그런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권사님이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어떤 놈이 우리 밭 고추밭을 다 망가뜨려 놨다. 내가 동네에서 원수진 일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때 손윤보 목사가 권사님 그거 내가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권사님 복 받으려면 새벽 예배를 나와야지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고추밭 때문에 권사님이 복을 못 받는다고 하면서 이 손윤보 목사가 그 고추대를 다 뽑은 겁니다. 와.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결국은 네. 한참을 울다가 돌아가시고 다시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그 다음에 이전에보다 훨씬 합친 것보다 더 큰 결실을 맺었다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의 결론이 되는데 자기들끼리는 그 좋은 사례로 이게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되게 무례한 방법이지만 어찌됐든 복을 받았으니 복을 네, 받았고 또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새벽 예배를 나와서 복을 받았으니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정치적 언급을 하던 모습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포지션이 생긴 건 코로나19 국면에서입니다. 그럼 최근이네요. 네. 네,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때 왜 이분이 이렇게 강성으로 돌아섰는가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본인이 말했던 모든 그 논리가 다 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모이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복을 주실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주일도 새벽 예배도 또 사람 만나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코로나19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말해왔던 모든 그 축복의 공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분이 아주 심한 반정부 투쟁을 하게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교회 어떤 그 버튼처럼 생각되어지는 이것이 모두 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려는 목적이다. 코로나가 또 중국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작되었고 공산주의 정권이 교회를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글로벌적인 음모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 교회가 집단 감염도 생기고요. 코로나 국면에서 한 6번 정도 행정 조치도 받고 뭐 무기한 그 폐쇄 조치도 받습니다. 그런데도 굴복하지 않고 무기한 폐쇄 조치 때도 교회 주차장과 인근에 모여서 또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건 또 그때는 탄압받는다고 오히려 그게 또 장사가 더 잘 됐겠네요. 그렇죠. 그게 또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코로나19 국면을 지나면서 이 손윤보 목사의 간증은 그때 600명이 늘었다. 와. 그러니까는 또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데 결론적으로 숫자가 많아졌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년을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2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부산 일대 또 경남 일대 그 정치인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조회수가 많은 영상 중에 하나가 김도읍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제 강단에 서서 이제 손윤보 목사랑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차별금지법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24년 10월 27일에 개신교회에서는 꽤 큰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200만 교인을 모으자 하는
12.7 집회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내용 역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동성애 물결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 모임을 손윤보 목사가 주도합니다. 네.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광화문. 그 광화문이었어요? 네. 정광훈한테 허락 안 받고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둘이 의논을 해서 같이 하려다가 네. 막판에는 또 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틀어졌구나. 근데 또 현장에서는 광화문에서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정광훈 집회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 12.7 집회 때 이제 이 손윤보 목사가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주요한 대형 교회들, 뭐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분당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 베이직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직접 다 설득을 해서 네.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일요일이었는데요. 네. 매우 큰 행사를 하게 되고 200만 명 모집 또 200억 헌금 이런 목표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서 뭔가 교계에서는 더 체급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이 되게 되고요. 네. 이런 한 3년여의 어떤 반정부 투쟁 또 어떤 이념화를 통해서 지금 세계력교회는 재적 인원이 10,00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더 많아졌으니 네. 복을 받은 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또 선순환 구조네요. 네, 그 구조로 계속 되어져 가고 세이브 코리아 모임들을 하면서 이제 인원들이 늘어나는 것, 인원들이 모이는 것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처럼 그렇겠네요.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 광화문파의 정광훈, 여의도파의 손연보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싸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같이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근데 주로 싸움을 거는 쪽은 정광훈 측입니다. 왜냐하면 정광훈 씨의 독특성이 이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정광훈 씨는 무조건 자기가 독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동급이거나 자기 외에 이름을 빼거나 자기가 뭔가 이렇게 주도하려는 성향이 그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기와 결을 같이 하는 동급인 어떤 파이를 나눠 먹는 집단이 생기면은 거기도 종북 좌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손연보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국면에 이렇게 좀 힘을 얻게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이분법적 그 사고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연보 목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배후에 누가 역사할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를 방역 금지법으로 못 드리게 막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럼 문재인 정권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영적 실체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자체가 이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세계 사고 체계를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공과 반동성애는 정광훈 씨랑 그 손연보가 동일해요. 같아. 근데 왜 갈라졌느냐? 일단은 첫 번째, 정광훈 씨는 절대로 자기와 다른 어떤 단체를 만들고 기관을 만드는 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 안 합니다. 그런데 정광훈 씨가 욕을 막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하고 그리고 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말 이 천박한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현들을 함에도 이 반공과 반동성애를 동조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수 대형 교회들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정광훈이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정광훈 좀 아닌데 정광훈은 근데 뭐 내가 선택할 곳은 없어.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고 옵션이 없었습니다. 대체제가 나온 거예요. 그 대체제가 바로 손연보입니다. 이분은 좀 말씀이 좀 부드러워요? 그 말이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 이게 정광훈하고 살짝 또 결이 달라요. 어떤 결이 다르냐면 정광훈은 5.18을 북한 간첩했다고 그러고 김대중 대통령을 북한 간첩으로 막 폄하를 합니다. 그런데 손연보 씨 측에서는 그 5.18을
그 신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또 DJ가 민주화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이 전한길한테 어디서 역사 배웠냐고 정신 차려고 막 비난하는 이렇게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정광훈 씨는 강경파고 극우적 아주 그냥 그 친일 식민사관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고 네. 손현보 씨는 조금 이렇게 온건한 스타일입니다. 스탠스가. 그러니까 정광훈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짜증나도 야 그래도 반공과 반동성을 위해서 저렇게 선두에서 개싸움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비난까지는 못해도 뒤에서 암묵적으로 동조해주거나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대안이 없었는데 손현보 목사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전한길 씨는 왜 정광훈 쪽으로 안 가고 손현길 씨한테 가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돈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복합적으로 봅니다. 돈 때문도 있어요. 메가스터디 그 한국사 입지가 줄어드니까 뭐 자신의 뭐 또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극우 유튜버로 이렇게 활동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손현보 목사 교회에서 초중고 기독교 대안학교 이승만 학교를 설립한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장은 다른 사람인데 손현보 씨나 이 극우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전한길 씨는 옛날에 건국전쟁 한창 논란됐을 때 나 그 영화 좀 뭐 보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호평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화를 본 거를 인증샷까지 찍어서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손현보 씨랑 코드가 맞아요. 그리고 초중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이 학습을 주도할 사람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학교 이름이 이승만 학교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주관적 생각이지만 거기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까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손현보 목사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그래서 전한길 씨랑 손현보 씨랑 이 니즈가 서로 맞아떨어진 거 아니겠느냐. 예, 물론 돈도 있지만 전한길 씨도 이 기독교 방송이나 외부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동성애 완전히 극우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착착 다 들이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분쟁은 어떻게 보면은 공통점은 같습니다. 반공과 반동성애는 똑같은데 예,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반민주당 세력의 힘을 모아서 이 어쨌거나 윤석열 탄핵을 우리가 옹호하고 지켜줘야지. 안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은 교회에 해악을 끼친다. 네, 이런 것은 동일하나 그 미세한 차이와 정광훈 씨의 독점족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갈라져 있다. 아니 근데 지금 댓글에 그러면 우리는 소년보로 갑시다 하는데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하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 지금. 온건파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독인 개긴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인 개긴. 근데 설명 너무 깔끔해가지고 이해는 다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포텐셜은 소년보가 더 있나요? 정광훈 씨가 지금 거의 구속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제가 그 지지난 주에도 그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인 조사도 받았고 경찰 측에 사실 정광훈을 또 한번 고발하셨습니까? 저희가 내란 선동으로 이미 고발을 해서 그리고 정광훈 씨가 저희한테 이제 일을 갑니다. 저희 평화나무 뭐 김엄마 아시잖아요. 저희 이사장이 김용민 욕을 아주 찰지게 여러 번 하는데 저희가 정광훈 씨 유튜브를 계속 신고해가지고 노딱 붙어서 5개가 폭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폭파되기 전에 지금 특임전도사 첫 번째 체포되고 두 번째 체포된 그 특임전도사를 정광훈 씨가 임명했다라고 발언하는 전광훈 씨 측근 목사 발언을 저희만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폭파하기 전에 그걸 저희가 미리 다운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찰 뭐 언론사 다 제공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정광훈 씨가 괴롭혔던 그 손현보 목사랑 똑같습니다. 정광훈 씨가 같이 이렇게 손잡고 집회를 하다가 정광훈 씨 빼고 자기네들끼리 또 단체 만들어서 하려는 목사 안모 목사라고 있어요. 그 안모 목사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작살냈어요? 예, 그래서 정광훈 씨가 어떻게 했느냐? 그 안모 목사를 괴롭히는 도구, 괴롭히는 그 정광훈 씨의 추종자 유튜버 두 사람이 주옥순 씨도 그때 같이 했습니다. 안모 목사를 찾아가서 겁나 스토킹 짓 하듯이 그리고 안모 목사가 같이 연합해서 한 사람인데 종북
좌파 간첩이라고 갑자기 이렇게까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안보 목사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정강훈 씨 그리고 이 자기한테 스토커짓 했던 유튜버 첫 번째 유튜버, 두 번째 유튜버 그리고 주옥순이 포함해가지고 네. 민사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괴롭혔던 첫 번째, 두 번째 이 유튜버 두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체포된 특임전도사 이씨, 윤 씨입니다. 아, 그 그래요? 판결문 민사소송 판결문이 1심 판결문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안모 목사가 자기가 승소했다고 1,000만 원 정강훈한테 타냈다고 기뻐하면서 영상까지 업로드를 해요. 모든 것을 저희가 수사당국과 언론에 다 제보를 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실은 정강훈 씨를 일주일 그러니까 샅샅이 설교와 일거수일투족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려면 그렇지. 말로 규탄 100날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씨알도 안 먹.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는 이상 예, 우리 사회에 너무나 해악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소년보 체제로 재편된다고. 예, 재편돼서 소년보 중심으로 갈 것 같다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이거 엄청난. 그래서 정강훈이 소년보 목사를 비난하면서 나 나이도 많은데 내 후계자를 하지 왜 네가 따로 판을 차리냐. 그리고 12.7 집회 얘기하셨잖아요. 12.7 집회 할 때 실은 소년보가 정강훈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미지가 부정적이니까 그날 우리 집회할 때 사랑제일 교회에서 해주면 안 되냐. 그 얘기를 듣고 정강훈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열받고 삐집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왔는데 네가 숟가락을 얹어? 12.7 그거 니네가 한다고 우리 보고 잠깐 빠져 있으라고 같이 하자고는 못할 망정. 그리고 정강훈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집회하고 판 다 세팅해놨는데 소년보 네가 와서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되지. 왜 또 세이브 코리아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니네 세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분리시켜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쌍방간에 아주 치열하게 비난하고 심지어 소년보 측에서 신혜식 씨가 공개한 영상에 보면은 소년보 목사가 정강훈 씨한테 아주 개 XX라고 보내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아서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예, 갈등은 봉합은 안 되고 정강훈 씨 구속되면 소년보 씨 체제로 갈 것이다. 이 갈등의 그 폭발. 창피해. 속상해. 또 우리애만 같이. 기점을 이제 좀 있으면 돌아오는 3.1절이라고 하던데 3.1절 집회 양쪽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강훈 씨는 애시당초부터 그러니까 정강훈 씨 입장에서는 소년보 씨가 짜증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맨날 해왔거든요. 자기네들이. 그 집회를. 예, 근데 갑자기 상도덕에 어긋나게 바로 옆에다가 식당 똑같은 메뉴로 또 차린 겁니다. 정강훈 씨 입장에서는. 아니 그 3.1절 집회는 정강훈이는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강훈은 무조건 광화문에서 광화문이고 하고 소년보는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 쪽에서. 그거는 또 서로가 또 상도의가 있네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제 섞이니까. 무력 충돌 나면 또 그 빌미 삼아서 자기네들한테 또 들어올까봐 그런 지점은 또 암묵적으로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래 무조건 정강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소년보 쪽으로 쑥 가는 것 같던데. 왜냐하면 정강훈 씨에 비하면은 워딩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더 세련되고 그리고 5.18이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안 하거든요. 부담이 좀 덜하고. 근데 사실상 기존의 실세가 정강훈 씨였기 때문에 윤상현 씨나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정강훈 씨를 찾아간 겁니다. 정강훈 잡혀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만. 이건.